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은 지금 오후 시장에 보니까 조정을 약하게 받고 있어요. 뭐 조정을 거의 안 받는 수준이죠. 사실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오른 폭에 비례해서 좀 눌리는 거를 얘기할 때 조정이라고 하는데, 조정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오늘 그 종가 끝난 자리 그 라인에서 그냥 버텨주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흐름이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, 비트코인이 가서 강제로 견인된 부분도 있지만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도 ETF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집중이 된 거는 비트코인 ETF에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ETF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없다고 좀 볼 수는 없고,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추세를 좀 타고 갈 건지, 만약에 이 추세 자체가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450만 원에서 455만 원까지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위험한 조정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장 때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ST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올랐다가 눌렸는데 얘는 이제 좀 정리가 됐어야 되죠. 자, 이캐시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2,500원이 지금 이탈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2,500원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캐시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저기 코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잘 나온 코인이죠. 그래서 저는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오름폭 비례해서 조정은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문제는 2,500원을 좀 회복할 거냐, 아니면은 비트코인 좀 눌릴 때 같이 눌리면서 어, 추가 조정을 받을 거냐, 그 문제로만 좀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캐시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은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버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. 자, 요거는 이제 차트 흐름만 좀 볼게요. 200원, 150원이 회복이 되면, 160원이 회복되면 200원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, 오버스도 좀 이제 가격 단위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200원까지 가면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네요. 200원부터 본격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주봉상에서도 움직임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했던 시기가 100원이죠, 100원. 그쵸? 100원을 이탈했다가 요 과거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상승 후 조정을 받으면서 120원이 안 깨졌습니다. 120원 회복됐고 140원도 이번에 좀 지켜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200원까지 좀 무리다 싶으면 한 190원 정도, 185원에서 190원 정도까지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헤데라도 보겠습니다. 헤데라는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. 요거 보시면은 무슨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?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그림이 칠리지하고 그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예, 그래서 나중에 칠리지도 이렇게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말씀을 드려봤는데, 자, 헤드라 같은 경우는 300원 라인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. 300원. 300원 라인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됐고, 그 다음에 400원 자리,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던 400원 구간인데 여기가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, 헤데라가. 그래서 장중에는 뭐 600원 700원도 갔다 오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폭 비례해서 얼마까지 조정을 받았고 향후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냐, 요거를 놓고 봐야 되는데, 헤데라 같은 경우도 부담 없이 이렇게 좀 가져갈 만한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500원이 회복돼 버리면 다시 6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500원 지금 이탈이 됐는데 500원을 이때 한 번 뚫었잖아요. 여기 올라갔을 때. 그리고 나서 깨졌는데 이때 회복 안 됐죠. 장중에는 올라갔지만. 그래서 500원이 몸통으로 끝나는 날 6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요. 이유는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. 그게 보통 이유가 돼요. 보통은 이제 뭐 뚫고 올라가냐, 적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냐, 이런 걸 많이 보는데, 지금 일단은 가장 컸던 400원 라인이 돌파됐기 때문에 300원, 400원이 뚫렸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, 그 자리가 500원 돌파했을 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헤데라도
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반대로 빠진다 그러면 헤데라 같은 애들은 좀 모아가도 괜찮은 코인이에요.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결정을 내기보다는 중기,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죠.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시총이 6조가 넘었네요. 6.5조 많이 올라왔네요. 자,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도 500원 회복이 되면은 600원, 700원 간다 그러면 시총이 거의 10조에 가까운 구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헤데라 괜찮고요. 자, 그 다음에 앵커는 오늘 오전에 봤죠. 앵커도 뭐 다시 좀 보겠지만 지금 일단 상위권의 라인으로 좀 볼게요. 앵커도 지금 탄력을 계속 받다가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. 자, 분봉으로 보시면요. 크게 이탈된 건 없죠. 그쵸?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분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. 당연한 겁니다. 그래야 강세가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지금은 굉장히 무리하게 올라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오바스럽게 올라갔다고 봐요. 저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질 때 큰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다시 가고 요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한 위치에 있고 앵커는 아직까지도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30원 돌파 여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길게는 150원 돌파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앵커도 좀 조 단위로 1조가 넘어가는 시세가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썬더 토큰은 반등은 잘 나와줬어요. 근데 이게 반등폭을 보면요. 초반에는 20원, 20원에서 22원, 뭐 24원 사이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8원을 찍어줬습니다. 그래서 얘 가고 나서 눌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는 저항이 18원짜리이기 때문에 18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에 는 16원 이탈 시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썬더 토큰도 사실 중장기로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은 절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반등이 좀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한다든지 현금화를 좀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자,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그림은 되게 좋아요. 그리면서는 이제 저저번 주에 대량 거래가 좀 나오면서 저번 주 조정받고 이번 주에 다시 간다고 하면은 뭐 20원 돌파가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봐야 되겠죠. 한 주로 놓고 봤을 때는 썬더 토큰도 과연 이제 시세가 다시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18원짜리에 가면은 비중을 한 30%에서 50% 줄여놓고 나머지를 돌파 시점까지 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너무 이제 너무 알트코인이죠. 너무 이제 잡코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세가 나올 때 탈출할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거다.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20원 이상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. 자, 밀크는 이제 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제휴를 좀 맺으면서 장중에 좀 슈팅이 나와졌습니다. 장중에 한 11% 정도 올라갔었는데 다시 좀 해소가 되면서 눌렸지만 밀크 아직까지는 뭐 저기 뭐 팔아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좀 빠른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. 이제 저희 인터파크하고 이제 뭐 제휴를 맺은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살짝 됐긴 했는데 차트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1,500원 혹은 1,600원 돌파가 돼야 다시 2,000원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밀크도 뭐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야놀자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흐름 자체를. 요것도 이제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코인인데 이슈가 한번 된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. 한번 큰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저런 애들은 좀 기대감으로 가져갈 만할 것 같아요. 뭐 메디블록이나 아니면은 뭐 밀크코인이나 이렇게 마로코인 같은 거는 상장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보라코인도 좀 볼게요. 보라코인은 이번에 200원 이탈됐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위치인데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올라와 줬죠. 그래서 단기로 본다 그러면은
지금 차트 흐름에서 2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고,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300원까지 좀 봐도 괜찮은 코인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개별 코인들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한 심리가 자꾸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불안한데,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조정을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. 그쵸? 예, 조정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큰 폭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, 아직 뭔가 이렇게 확 시원하게 막 올라가 버리고 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250원 정도 올라오면은 250원부터 300원 사이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또 그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무비블록 17.20에 물려 있는데, 예, 자, 무비블록 보겠습니다. 분석 좀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. 17.20이면 너무 높습니다. 그쵸? 17.20이면 이건 누가 봐도 급등됐을 때 따라잡은 거밖에 되지가 않죠.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급등됐을 때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, 투자가 아닙니다. 그냥 투기죠. 한번 찔러 본 거죠. 왜? 더글과 같으니까. 근데 그렇게 안 됐고, 사실 이제 얘도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. 왜? 오해거리가 생겨요. 오해거리가. 그래서 길게 봐서 저항이 어딘지, 어느 정도 가면 좀 밀릴지, 매물대가 어디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지 봐야 되는데 20원짜리가 제일 많았습니다. 무비블록은. 그래서 20원 맞고 빠져버렸죠. 20원을 돌파해서 끝났다 그러면 3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있었지만 종가로 밀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12원짜리를 좀 지켜주고 있지만 12원이 종가로만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한 15원, 16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, 만약에 12원 밑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비중을 한 20%나 30% 정도는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스토리지 평단 1665원인데 2000원 갈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? 오늘 아침 1700원 넘어간 걸 늦게 알아 못 빠져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스토리지 2000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. 2000원까지 2000원이 너무 과한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500원 정도면은 한 20%, 30% 되나요? 30% 정도? 예,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오늘 뭐 잠깐 슈팅 나다 눌리긴 했지만 괜찮습니다. 괜찮다라는 거는 거래가 없어요. 이때 9월 7일처럼 누가 왕창 팔아버린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얘 보면은 이때 눌리면서 팔면서 밀렸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요 터지고 나서 진입을 했다고 보면 잘못됐죠. 그쵸?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후에 상승 후에 보면은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많이 판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얘도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만 더 이상 많이 안 빠져야 되는데 1,400원만 지켜주면 괜찮습니다. 1,400원만. 그러면 2,000원까지 한번 바라본다든지 1,900원까지 바라보면 수익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.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권으로 진입이 됐다 그러면 꼭 2,000원까지 보지 않아도 뭐 1,900원이든 1,800원이든 수익권을 왔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토리지도 뭐 계속 끌고 와도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리플도 이제 뭐 많이 조금 출렁거릴 때는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는데 이게 1,000원 집회되고 나서는 좀 안정감 있게 흐르고 있는데, 사실 이제 호가창 보면은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막 20억씩 쌓여 있어요. 한 칸에 20억, 25억, 뭐 18억, 16억 이런 게 다 10억 단위로 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는. 그래서 무거운 부분이 매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차트 구조로 봤을 때 여기 1,400원에 대한 매물이 좀 많죠. 1,400원에서 뭐 한 1,450원 정도 요 가격대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돌파돼 버리면 앞전에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. 지금보다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도 단기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코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접근하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월봉상 놓고 보면요,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추세를
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. 추세대로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월봉 기준에서 추세대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코인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한 달, 두 달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지만,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, 이런 그림으로 끝나버리면 다음 달에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패턴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, 패턴 유형으로 따진다면은 과거 이제 이렇게 발생했던 패턴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런 패턴 후에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냥 차트 구조로 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1,400원이 회복되냐 안 되냐,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나는 현금이 있다.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빨간불 킨 애들 안 건드리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 퍼렇게 시퍼렇게 커져 있는 불에서 공략할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요 중에서 혹은 뭐 밀리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, 아니면은 메이저 코인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. 메이저 뭐 시총 12에서 20위까지 딱 봐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담아 간다면 홀딩을 해도 좀 편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다.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죠. 지금 당장 망할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코인을 좀 사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좀 가져가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트코인 사도 괜찮아요. 대신에 메이저 비중이 50%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. 못해도 알트코인으로 50% 이상 되는 거랑 메이저로 50% 이상 되는 거랑 심리적인 부분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개별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대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, 메이저는 굳이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다 추가하면서 못하더라도 좀 길게 끌고 가면 언젠가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부담을 좀 갖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좀 처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또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세요.